기가 막히게 높을 텐데 얘네가 말도 될까? 이거에 대한 테스트를 매년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자, 그런데 모든 친구들의 등급을 A1, A2, B1, B2, C1, C2 이렇게 6단계를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신입생들이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나를 테스트해 봤더니 10명 중에 7명이 B1 이하다. 6개의 등급 중에 밑에서 세 번째 이하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등급 표시가 잘 와닿지 않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 독해, 어휘 이런 것들을 쭉 영역별로 배치를 했을 때 그래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장 자신감을 보이는 게 독해 부분이에요. 때려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 읽기 수준이 너무 떨어지더라.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성적이 좀 나와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석사과정을 외국에 가서 밟겠어. 막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해외 명문대학교 교수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 유학생들을 보고. 첫 번째 뭘 보고 놀라요? 대한민국은 영어를 모국어나 제2국어로 쓰는 나라가 아닌데 애들이 토플이나 IELTS 점수가 소름 끼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자, 그러고 나서 얘가 학교에 딱 들어오면 또 놀래요. 그렇게 높은 점수를 가지고 말을 더럽게 못해. 그래서 더럽게 깜짝 놀래요. 자, 여기서 또 놀래. 졸업할 때가 됐는데 영어가 안 늘어. 그래서 또 깜짝 놀래. 자, 이게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소위 영어를 좀 잘한다라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참 잘해, 이렇게 평가받는 나라들은 대체 영어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한국처럼 특정 영역에 편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들, 모든 전범위 영역을 가지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나라들도 그 나라의 입시 제도라는 게 있겠죠? 영어 시험이라는 게 있겠죠?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런 걸 다 무시하진 않겠죠? 적절히 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쏠리지 않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A1부터 C2까지 6개의 단계를 기준으로 나눴는데, 자, 우리가 소위 영어를 잘 한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에서는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B2 레벨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다. 이 수준을 맞춘 다음 대학에 진학시킨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처음부터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중간중간 검증된 평가 과정을 거친다. 이게 소위 영어를 모국어나 제2국어로 쓰지 않지만 영어를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일정 수준을 이루어내는 그런 국가들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왜 실용영어가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울까? 라는 관점을 봤을 때, 자, 실패라는 표현은 조금 뭐하지만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는 원인은 셋 중에 한 군데 있겠죠. 학생이 문제거나 엄마가 문제거나 아니면 학교나 학원이 문제거나. 자, 다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학생의 탓이 그래도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주세요. 아, 내 탓이다. 내가 무슨 잘못이냐? 내 탓이다. 손 들어주세요. 그래, 난 독박 쓰기 싫다. 무조건 학원 탓이다. 손 들어보세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자, 사실은 모두가 공통 책임을 지는 건데, 자, 일단 학생을 놓고 볼게요. 사실 영어는 학문이기 이전에 언어인데 아이들은 여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왜? 내가 말을 잘해도 엄마 아빠가 칭찬해주지 않아. 차라리 100점 받아보는 게 훨씬 낫지. 영어로 말 잘한다고, 영어 유창하다고 칭찬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영어를 절대 언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 부모님은 어때요? 분명히 내가 상담을 받으러 올 때는 여기가 어학원이야. 실용영어를 가르치려고, 배우게 하려고 여기 와서 상담받고 프로그램을 내 눈으로 봤는데
못 기다려주는 거야. 중간중간에 거기에 아이가 좀 몰입하느라 점수에 영향을 받으면 이걸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일부 타이틀만 갖고 있는 학원들에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수능을 가르치든 내신을 가르치든 회화를 가르치든 다 똑같은 거예요. 수업이. 야, 단어 외워. 문장 외워. 해석해봐. 자, 이렇게 하면 내신도 되고 수능도 되고 회화도 되고 수업 패턴이 다 똑같은 거야. 엄연히 다른 건데. 자, 그러면 부모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어학원을 우리가 왜 보내는가? 내 아이가 영어학원을 왜 다니는가? 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이 세 개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죠. 그렇죠? 중등이든 고등이든 내신은 기본, 최종 목표는 수능, 회화도 하면 좋고. 자,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개가 다르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가장 단기적으로 목표를 삼는, 한편으로는 가장 만만해 보는 내신은 범위가 딱 정해져 있죠. 세 과에 있는 그래머 포인트에서 서술형 문제 2개씩 해서 총 6개,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범위에 딱 그 안에서 모르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3개 과에서 내가 모르는 게 2개면 나는 96점이거나 서술형 같은 거 좀 센 거 틀리면 93점이거나,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수능은 조금 달라요. 내신이 모르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수능은 아는 걸 늘리는 거예요. 왜? 범위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EBS 연계율이 70%면 30%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럼 30%는 뭐예요? 아는 게 많은 애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방식이 달라요. 자, 회화는 어때요? 회화는 책상에 앉아서 단어 몇 개 외운다고, 문장 몇 개 외운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고받는 연습을 해야만 익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그럼 지금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특히 초등 저학년이라면 영어학습 목표가 여기 있는 분들은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여기에 있을 텐데, 자, 그럼 이렇게 수업하는지를 봐야죠. 그죠?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골라요? 학원에 가서 샘플로 꺼내놓은 책들의 난이도를 보죠. 우리 애가 전 학원에서 했던 책보다 이게 쉬운가? 안 쉬운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요. 내 아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게 어느 파트인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하고 있는가? 여기를 일단 먼저 접근을 하셔야겠죠. 자, 저는 오늘 입시 영어가 더 중요하냐? 실용 영어가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자리만큼은 좀 실용 영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입시를 안 할 건 아니지만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가 최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수업 방식을 끌고 가되, 입시는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입시 영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아버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말 안 해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근데 실용 영어는 사실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입시가 중요한 거 너무너무 잘 알지만 얘를 버리고 가면 당장 점수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가 이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요. 여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두가 알고는 있죠. 영어를 배운다라는 게,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근데 원인을 알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외무연수원, 즉 외교관 같이 타국의 누군가와 전문적인 내용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국을 기준으로 배우기 어려운 언어의 난이도를 나열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 600시간이 걸리는 가장 쉬운 난이도의 언어가 이러한 언어들이었어요. 750시간이 드는 언어, 900시간, 1100시간,
그 다음에 최상 난이도 2200시간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가 있었어요. 미국 사람 기준으로. 그럼 위에서부터 볼게요. 쉽다고 평가되는 부분들은 자기네 나라 언어와 어순이 같고 단어가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 발음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뒤로 내려올수록 어려운 쪽으로 내려올수록 어순이 다르고 발음 자체가 아예 달라요. 자, 근데 미국 기준으로 한국어가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면 한국인들의 기준으로는 거꾸로 가겠죠? 맞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영어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특정 시기에 반짝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여기에 대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영어가 가장 어려운 언어라면 2200시간 이상을 해야 될 텐데, 자,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2시간씩 하면 3년 반이 걸립니다. 근데 학생이 정말 구체적인 목표와 꿈이 있거나 공부가 소름 끼치게 즐겁지 않다면 주말도 쉬고 방학도 쉬겠죠. 엄마 아빠 생일날 쉬고 지 생일날 쉬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계시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도 쉬겠죠. 자, 그런 식으로 쉬면 5, 6년이 걸립니다. 자, 근데 2시간까지는 못하겠고 1시간 반씩 하면 7년이 걸리고요. 1시간씩 하면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은 열심히 했든 안 했든 10년 이상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나 그래도 기본적인 일상 회화는 된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 단순히 10년을 채운 것만으로는 안 된다. 10년을 어떻게 보냈냐가 중요한 거지,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10년 동안 책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던 건 의미가 없다. 그럼 대체 왜 안 느는 거냐? 왜 안 느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우린 다 10년 이상 했는데 영어에 노출이 됐는데 왜 안 되는 거냐? 3개월짜리 영어 공부를 10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했던 미국 외무연수원 친구들은, 자, 새로운 언어를 처음 배운다. 그러면 주어 동사로 말을 뱉고 쓰는 것만 3개월 동안 합니다. I go, I drink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만 3개월을 해요. 근데 일반 학원에서 실용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우리 아이는 주어 동사만 3개월 동안 시킬 겁니다 라고 하면 믿고 보내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학부모 있으세요? 한국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심지어 외무연수원에 들어올 정도면 기본적으로 엘리트 집단에 속하겠죠. 한국으로 치면 스카이 정도는 나왔으니까 그런 일을 담당하겠죠. 똑똑한 친구들도 주어 동사만 3개월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운 책을 찾아요. 물 건너온 책을 찾고. 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던 거예요. 실용영어가 목표라면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말만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점을 두셔야 되는데, 참 재밌게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용영어 쪽의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핫했던 시원스쿨이 저물면서 야나두로 넘어오고, 최근에 또 가장 또 핫한 건 리얼 클래스가 가장 핫하죠. 근데 재밌는 건, 그럼 얘네들이 다 사기를 친 거냐? 앞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면 이렇게 단기간에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실질적인 결과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후기를 남기는 애들을 보면 다 대박 터졌대요. 다 성공했대. 그럼 얘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자, 얘네들의 직업을 잘 보세요. 직업을 잘 보세요. 자, 얘네들이 성공했던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성공 후기에 나오는 애들은 대학생이다, 직장인이다, 주부다. 즉, 당장 영어가 당장 미친 듯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내 여가 시간을 투자하거나. 성공 사례는 다 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선택했으니 당장 급하니 의지가 넘친다. 그리고
리얼 클래스나 시원스쿨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어 동사만 미친 듯이 시켜요. 그러니까 쉽고 꼭 필요한 것만 뽑아서 배운다. 뽑아서 가르친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친 듯이 반복시킨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프로그램의 샘플 영상 같은 걸 보신 적이 있다면 저렇게 쉬운 문장을 저렇게 지겹도록 시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클 수 있어요. 이분들은 다 내 돈 내고 내가 배운다. 그러니까 와서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듣는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반대로 놓고 볼까요? 할 이유가 없어요.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그쵸? 아이가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그쵸? 필요성도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다못해 우리 엄마가 칭찬도 안 해주는데 뭐 내가 당장 급하지도 않은 걸 뭐 하러 하냐. 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문법 실력과 독해 실력과 회화 실력은 엄연히 다른 건데 내 문법 독해 실력에 맞춰서 실용영어와 관련된 책도 고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작 하고 싶은 말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수업 방식이 각 영어를 배우는 목적별로 수능, 내신, 회화 자 이렇게 목적별로 방식을 달리하지 않는 원에서 다니면 아이들이 분명히 실용영어 수업을 들어왔는데 선생님만 떠든다. 선생님의 유창한 발음을 듣다 집에 간다. 선생님의 예쁜 목소리를 듣고 집에 간다. 그럼 나는 회화 수업을 들었지만 독해 수업을 들은 거다. 난 회화 수업을 들었지만 문법 수업을 들은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요인이에요. 우리가 초등은 학원을 엄마가 고르고 중등 이상은 아이가 고르죠. 대부분. 실용영어 면에 있어서는 엄마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점수처럼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니까.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깰 거냐 라는 걸 고민해야 될 텐데 어떻게 깨냐보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자, 저 때만 해도 스카이 졸업생은 절대로 집에서 놀지 않았어요. 스카이 졸업생이 집에서 놀면 아 쟤는 눈이 높아서 그래. 까다로워서 그래. 그렇게 말했거든요. 자,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달라요. 스카이를 나오고 진짜 집에서 놀아요. 진짜로 집에서 놀아요. 이공계가 아니면 진짜로 집에서 놀아요. 자, 근데 저는 스카이 나와서 노는 애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